자, 맨 처음 문제 6번에 답은 2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좀 좋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거냐면, 근데 동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등가속도 직선운동 그 1학기 때 할 때 동시 했었고, 여기서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이제 그 왼쪽에 A가 처음에 EV로 출발해서 등가속도 직선운동 하잖아요, 그쵸? 그럼 평균 속도 얼마라고 할 것 같아? 2분의 3V라고 할 것 같아. 맞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지금 B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Q를 통과할 때 Y성분 크기가 2V래요. 오케이. 일단 등가속 직선운동 했어. 그러니까 각도는 안 바뀌었다는 얘기야. X성분과 Y성분의 비율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얘가 Y성분이 2V래. 자, 봐. 그러면 우리가 이동거리는 B가 월등히 길지, 그치? 맞아. 근데 Y방향으로 변이는 어때요? A랑 B랑? 똑같지, 그치? 요건 L로 동일하잖아요. 근데 시간 동일하고 Y방향 변이가 동일하면 뭐가 똑같아야 될까? Y방향? 평균 속도가 똑같아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2분의 3V가 Y방향 평균 속도이려면 나중이 2V니까 처음이 V면 될 것 같아. 다시 잡아. A랑 B랑 지금 뭐가 똑같아? Y방향 변이가 똑같아요. 걸린 시간 똑같아요. 그럼 Y방향 평균 속도는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2V로 시작해서 V로 끝나는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니까 평균 속도가 2분의 3V 맞죠? 그치? 근데 이제 뭐 얘가 X방향도 있고 Y방향도 있는데 Y방향 성분 그 속도를 봤더니 Q를 통과할 때 Y방향일 때 2V라고. Y 성분이. 그러면 Y 성분의 평균 속도는 2분의 3V여야 되니까 처음 출발할 때는 V였어야 된다, Y가. 괜찮겠죠? 근데 그러려면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렇게 했을 때 B변이 2V니까 X성분은 처음에 루트 3V였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요 비율이 그대로 이어져야 되잖아. 이 각도가 안 바뀌었지, 그치? 얘가 등가속 직선운동 했다고 했으니까 이 각이 똑같을 거잖아요. 그럼 얘는 2루트 3V이며 속력은 4V여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L이고 여기 루트 3L일 테니까 여기는 얼마일까요? 2L 간 거다. 그러면 아마 2AS 때리라는 얘기겠지? 2 곱하기 A 곱하기 2L은 자, 낮은 속력 제곱 4V의 제곱 16V 제곱 빼기 처음 속력 제곱 2V의 제곱 4V 제곱 이렇게 돼서 A는 4L분의 12V 제곱 하며 답 2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EAS 이것도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괜찮?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단서 찾기 어떻게 했어? 얘네들이 뭐가 같아요? Y방향 변이가 같아. Y방향 걸린 시간이 같잖아요. 그쵸? 그럼 Y방향 평균 속도가 동일한 거 캐치해 주시고 2V로 시작해서 얼마로 끝났어요? V로 끝났으면 평균이 2분의 3V잖아. B도 마찬가지로 Y방향 평균 속도가 2분의 3V여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2V로 끝났대. 그럼 처음이 V여야 되지. 근데 그러면 X방향 루트 3V였던 게 나오고 비율이 요 각도구나. 30도 넘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번, 요거는 빡센데 알아요. 답이 4번이었어요. 살벌한데 자, A랑 B랑 뭐가 조금 다를까? A랑 B랑 같은 가속도래. 오케이, 가속도 동일해요. 근데 A랑 B랑 움직임이 약간은 다른 걸 느낄 수 있나? A는 휘었어요, 꺾였어요. B는 어떻지? 등가속도 직선운동 같아. 왜? 단서가 뭐야? 60도라는 각을 줬고요. 여기가 루트 3인데 여기가 3이래요. 그러면 몇 배야 된 거야? 빗변이 높이가 밑변에 루트 3배니까 60도인 게 맞네. 그쵸? 얘는 뭐 한 거야? 등가속도 직선운동 한 거야. B는 등가속도 직선운동 했다. A 같은 경우는 등가속도 직선이 아니잖아요. 근데 B는 등가속도 직선이야. 그럼 누가 더 편할 것 같아? 누가 더 편할까? B가 더 좋은 거야, 일단. 따지긴 B가 더 좋아요. 그 다음에 등가속도 직선운동일 때는 등가속도 직선운동은 어떤 단서가 달리냐면 가속도 방향이랑 운동 방향이 항상 평행해요. 그치? 그럼 가속도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가속도 방향 어느 방향이야? 요 방향인 거야. 이해됐어? A랑 B랑 가속도 둘 다 어디예요? 요 방향인 거야. 괜찮나요? 그러니까 B는 가속도 방향이랑 나란하게 가고 있었으니까 직선을 안 벗어날 거고요. A는 직선은 아니에요. 그쵸? 약간 점근선처럼 이게 근데 지나가겠죠. 그쵸?
그래서 A랑 B랑 평행하지가 않아요. B는 이 가속도랑 평행하게 가고요. A는 이렇게 꺾여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린 B를 따지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동시에 도달한다. 동시에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좋잖아. 그쵸? 시간이 같음을 우리 이용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X방향 성분 자체는 어땠을까요? 처음에? X방향 성분이 동일했었어야 될 것 같지 않아? 그러면 VB에 코사인 60 한 거랑 V0에 코사인 30 한 거랑 같았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X방향으로 가속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는데 어찌됐든 처음 속도가 똑같았어야 X방향 가속도도 동일한 거잖아. 그러니까 가속도가 동일하니까 가속도의 X 성분도 동일하거든요. 가속도가 요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속도를 위쪽 방향으로 이제 A 이렇게 해보잖아. 요게 A야. 여기 60도잖아. 그럼 X방향 가속도는 얼마야? 플러스 2분의 1 A가 되고 Y방향 가속도는 플러스 2분의 루트 3 A가 됩니다. 이건 인지 가능할까요? 그치? 근데 어찌됐든 간에 X방향으로 가속도가 동일한데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변이를 가려면 X방향 변이가 동일하잖아. 그럼 어때야 돼요? X방향 초기 속도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이게 2분의 1이 되고 2분의 루트 3이 되죠. 그래서 VB는 그냥 루트 3 V0입니다. 기억 틀렸지? 괜찮아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는 일단 가속도의 값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그냥 A라고 딱 우리가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P점에서 B가 얼마로 끝날지는 정확하지는 않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그러니까 VB는 루트 3 V0고 V0 요거잖아요. 그쵸? A의 궤적을 한번 보자. A 같은 경우 자 VA X가 처음에 얼마예요? 자 V0의 X방향 얼마? 2분의 루트 3 V0 요거 있지 맞지? 그치? 그 다음 가속도가 얼마야? A방향 가속도는 플러스 2분의 A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플러스 2분의 AT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Y방향 VAY는 어떻게 되냐? 처음 속도가 2분의 1 V0 그 다음에 이 짓 왜 하는지 알겠어? 가속도가 2분의 루트 3 AT 이렇게 될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0에서부터 T초까지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될 것 같아? V 평균은? 그러니까 A의 X방향 평균 속도 얼마일 것 같아? 0에서부터 어디까지? T초까지 평균 얼마야? 0부터 T초까지 평균 얼마야? 얼마나 시작해서 이걸로 시작해서 끝이 이거지? 그럼 얼마가 나와? 2분의 루트 3 V0 더하기 4분의 1 AT 이렇게 나오지. 그치? 이게 처음 속도고 이게 가속도 추가항이잖아. 그게 절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VA 평 Y 뭐 뭔지 알겠죠? 요건 얼마가 될 것이냐? 2분의 1 V0는 공통항이고 그 다음에 가속 또한 4분의 루트 3 AT 이렇게 될 것 같아. 그쵸? 자 평균 속도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A가 X방향으로 얼마 갔어? 루트 3 L 가는 동안 B는 얼마 갔어? 아니 Y방향으로 2L 갔어요. 자 그러면 X방향으로 얼마 가는 동안? 루트 3 가는 동안 그 다음에 Y방향 얼마 갔다고? 2 갔다고 2L L은 어차피 떼도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2분의 루트 3 V0 더하기 4분의 1 AT 외항의 곱 내항의 곱 그거 하려고 2분의 1 V0 더하기 4분의 루트 3 AT는 몇 대 몇이다? 루트 3 대 2야. 이거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요짓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오케이? 그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외항의 곱 내항의 곱 해야죠. 루트 3 V0 더하기 2분의 1 AT는 2분의 루트 3 V0 더하기 4분의 3 AT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항하면 뭘 얻을 수 있냐면 4분의 1 AT가 2분의 루트 3 V0래요. 그럼 AT는 뭐야? AT는 2 루트 3 V0인데 AT가 뭐냐? AT가 뭐예요? A 가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 이게 뭐야? A 곱하기 델타 T 이거 뭐야? 속도 변화량이지 맞지? 얘가 처음에 어떻게 쐈어? 처음에 VB가 어떻게 쐈어? VB가 루트 3 V0로 쐈다 맞지? 루트 3 V0로 쐈어요. 가속도 어느 방향이야? 이쪽 방향이잖아. 그럼 가속도 방향으로 속도 성능이 얼마 변했어? 루트 3 V0에다 얼마 변했어? 2 루트 3 V0 변했다. 이거 이해되나요? 처음에 얘가 B가 처음에 쏠 때 가속도의 평행한 방향으로 등가속도 직선운동 계산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얼마 썼어? 루트 3 V0로 쐈다. 근데 그게 얼마가 됐어 나중에는? 루트 3 V0에다가 얼마 추가됐어?
2루트 3 V0가 추가돼서 3루트 3 V0가 됐다 이 말이에요. 뭐 하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면서. 평소가 얼마야? 2루트 3 V0 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3L이고요 여러분. 여기가 루트 3L이고 여기가 3L이네. 그러면 루트 3 제곱 3 제곱 9, 여기가 얼마야? 루트 12잖아. 12는 2루트 3이죠 그쵸? 그럼 얼마 간 거야? 2루트 3L을 간 거야 여기. 이해되니? 2루트 3L을 간 거야 여기. B가 간 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A로 왜 계산했어? A로 계산했을 때는 X방향으로 루트 3 갈 때 B방향으로 2 간 거야. 그러니까 왜 B로 계산 안 했어? B는 뭐니까?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X방향 루트 3 갈 때 Y방향 항상 2 가거든? 다시 내가 이걸 왜 A로 했냐면 B로 갈 때 X방향은 루트 3 갔어. 루트 3L 갔어요. Y방향 얼마 갈까요? 3L 가는 거예요 무조건. 직선이지. 만약에 X방향으로 L 갔어요. 그럼 Y방향 얼마 가요? 무조건 루트 3L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B 같은 경우는 X변이랑 Y변이 비율이 고정되어 있는 거 맞지? 근데 A는 어때요? 고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A가 이 직선을 단 한 번만 지나갈 거예요. 그렇잖아. 이 상태에서 요 T 값이 나오는 순간 요 순간은 딱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T가 얼마인지 알려고 우리 간접적으로 AT를 알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AT를 얻어냈는데 근데 계산하기 편한 건 뭐였더라? 등가속도 직선이더라. 그래서 B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루트 3V0로 출발해서 3루트 3V0로 끝나. 평소도 2루트 3V0고 거리는 얼마냐? 2루트 3L이라서 그냥 V0분의 L이 나와. 니은이 맞네. 괜찮아요? 되게 가속도의 크기는 이 얘기 싸면 될 것 같아요. 2 곱하기 A 곱하기 2루트 3L. 나중속이 얼마야? 3루트 3V0니까 27V0 제곱 빼기 처음에 루트 3V0지. 3V0 제곱 하면 A는 4루트 3L 분의 24V0 제곱하니까 맞는 것 같아. 이런 느낌. 괜찮아요? 그러니까 빡센 거 아는데 자 요거 생김새를 보고 자 여기 여러분 딱 생김새를 보고 B가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다라는 말 있어? 없는데 어떻게 판단했지? 각도와 XY 비율을 갖고 판단한 거야. 괜찮아요? 각도랑 처음 쏜 각도랑 나중에 저때 각도가 지금 똑같잖아 지금. 근데 A는 그런가요? 30도로 쐈는데 안 그렇지 그치? 그래서 얘가 B가 등가속도 직선 파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B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 한다는 거는 B의 운동 방향이 곧 가속도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60도 방향으로 가속도 A가 있다 파악해주시면 X방향 Y방향으로 가속도를 나눠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짓을 할 수가 있지. A의 시간에 대한 속도 X방향 속도 Y방향 속도 그걸 한번 뭐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평균 속도 구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 변위가 나오잖아 그치? 변위 B가 그게 루트 3대 2 해서 AT가 얼마여야 되는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얘로 했냐고? 얘는 이 직선을 한 번 지나가니까. 근데 B는 그 직선에 계속 놓여있잖아. 근데 A는 한 번 지나가니까 그 T가 확정이 되는 거라서 한 거예요. 요 정도까지만 할게. 미안해.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보면 19번. 자, 얘는 답이 3번이었어요. 오케이. 자, 요거는 봤을 때 일단 V0로 쏘고 30도잖아요, B가. 그럼 일단 Y방향이 얼마예요? Y방향이 얼마? V0로 쏜 거야. 일단 요거 일단 확인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속도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같은 가속도 방향이라고 났잖아요. 그치? 근데 가속도 방향 정확하게 어느 방향이니까 확정이 돼. 어느 방향이야? 어느 방향이야? 아래 방향이죠. 그쵸? 최소한 Y랑 평행한 방향이겠지. 그치? 근데 B가 올라갔다 내려왔잖아. 그니까 마이너스 Y 방향인 거예요. 확실하게. 그치? 이해됐어? 만약에 플러스 Y 방향이면 어땠어? B가 위로 날아 올라갔겠지. 근데 내려왔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X방향이랑 나라는 가속도가 있었으면 어떻게 돼? A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지. 그치? 근데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X방향 가속도 성분이 전혀 없다 확인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Y방향이 플러스 V0로 출발했어. 그럼 여기는 어때야 되나요? 어떻게 돼야 돼? 요번에는 여기잖아. 그치? 처음에 플러스 V0로 출발했지. 그러면 Y 성분이 뭐로 도착해야 돼? 마이너스 V0로 도착해야 합니다. 이해됐어? 그 다음에 X방향 성분은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왜? X방향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면 발사 순간부터 O에 도달할 때까지 그러니까 X방향 성분이 얼만데?
루트 3 V0거든요. 마이너스는 그때 자 귀찮으니까 x방향 루트 3 V0인데 x방향 가속도 있어? 없어. 그럼 평균 속 그냥 등속도잖아요. 그럼 루트 3 V0로 L0 나눈 거예요. 기억이 맞아야만 하겠죠. 그치? 그래서 5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알았습니다. 그죠? 그다음 니은 가속도의 크기. 그러니까 우리 y방향 속도 변화량이 보이는데 얼마야? 저 시간 동안 위쪽으로 플러스 V0였는데 아래방향 마이너스 V0 됐지. 그럼 델타 VY는 얼마야? 마이너스 2V0거든요. 근데 시간 얼마 걸렸어? 마이너스 2V0. 원래 얼마 걸렸어? 루트 3V0 분의 L 이거잖아요. 그쵸? 아 그럼 이 형태 나오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L0분의 아니지 쏘리 L0분의 마이너스 2 루트 3 V0 제곱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니은이 2가 안 붙었네. 그래서 니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L 같은 경우 자 얘는 지금 처음 어떻게 썼냐? 아래 방향 마이너스 V0로 쓴 거다. 자 같은 시간이면 속도 변화는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겠지. 그럼 얼마로 도착해요? 마이너스 3V0 평속 얼마야? 마이너스 2V0가 평속입니다. 그래서 2V0 그냥 우리 시간 크기로 할게요. 평균 속력 2V0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이 요거였지. 3V0분의 루트 3 L0 이렇게 되면서 요게 L이겠네요. 디귿 맞네. 이렇게 기억 디귿 3번 이런 식으로. 요건 좀 괜찮았다, 그치? 그러니까 아까 요거는 가속도 방향이 그지 같았잖아. 60도였잖아요. 근데 요거는 가속도 방향이 X축이나 Y축에 나란한 거라 조금 좀 편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 한번 보면 답은 이제 2번인데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자, 이거 뭐 해야 돼? 이거 대 이거가 3대 1인 거 찾으면 돼. 시간. 자, 이거 지금 가속도 개꿀 마이너스 Y방향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처음에 쏠 때 VX는 뭐냐? 그냥 2분의 루트 2 V로 고정이지. 자, 이거 등속이다. VY는 뭐예요? 2분의 루트 2 V가 있는데 빼기 GT 하는 거 맞죠? 그치? 자, 그러면 0부터 T까지 평속. 그러니까 VX 평균 할게. 그럼 이건 얼마야? 그냥 2분의 루트 2 V지. Y 평균 얼마냐? 얼마야? 자, 이거 우리 요 상수항은 그냥 고정입니다. 2분의 루트 2 V 상수항은 그대로 가져와. 그 다음 가속도항은 어떻게 돼? 절반. 맞지? 이해돼?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게 평균 속도예요. 그래서 2분의 루트 2 V 대 2분의 루트 2 V 빼기 2분의 1 GT가 몇 대 몇이라고? 3대 1이 되면 됨. 그럼 그 GT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GT가 3분의 2 곱하기 2분의 루트 2 V면 될 것 같아. 맞죠? 그럼 얘는 이거 하나씩 떼면 계산이 복잡한 게 참 싫은데 GT는 3분의 2 루트 2 V인 겁니다. 확인?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H방향 아니 H래. H가 뭔지를 찾으면 되잖아. 자 그럼 걸린 시간 T는 뭐예요? T는 3G분의 2 루트 2 V 인 거지 그치? 그치? 맞죠? 그 다음 X방향으로 속도 얼마라고? 2 루트 2 V. 자 2 루트 2 V라는 등속도로 얼마 같습니까? 3G분의 2 루트 2 V 같습니다. 그게 얼마라고? H라고. 그러면 계산 실수 없으면 좋겠다. 2 하나 지우고 그래서 H는 3G분의 2V제곱이네요. 그럼 V제곱이 얼마야? 2분의 3GH 하면 답 2번인 것 같네.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뭔지 해야 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특정한 그 길이 비율을 줘. 각도를 줘버려. 그러면 X방향 변이랑 Y방향 변이가 몇 대 몇인 때가 딱 나오는 거야. 그 각도가 안 바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봐봐. 이러면 생각해보면 자 내가 어떤 점까지 0부터 여기까지 이 두 점을 연결했어요. 이게 뭐가 나올까? X방향 변이 대 Y방향 변이. 요 기울기는 이게 나올 거거든. 그쵸? 시간 똑같을 거잖아. 델타 X분의 델타 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봐봐. 요거 선 그어서 겹치는 각도 있어 혹시? 안 겹쳐요. 그러면 요 각도가 어떤 순간 T를 특정하는 거야. 다시 가로 X방향 변이와 Y방향 변이의 비율이 특정 시점을 특정하는 거예요. 가령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해야 할까?
뭐 4대 3인 순간 이렇게 하면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1대 1인 순간은 안 나오겠지? 그쵸? 그럴 거잖아. 왜냐면 Y방으로 내려가니까. 그치? 1대 1인 순간 안 나올 거고요. 이게 그 기울기가 1보단 다 작을 거야. 접선의 기울기 봐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두 점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어떤 점인지 한 순간을 특정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세우면 어떤 순간인지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공감? 예,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할게요. 뭔 말인지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자, 10번. 이거 답은 2번인데요. 요거는 어쨌든 좀 뭔가, 근데 어쨌든 뭐가 있냐면, 연직성분 0이다. 그래서 각각 멈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D랑 D, 요거가 좀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수평방향 성분을 V0라고 해봐.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 수평방향 성분 얼마여야 되냐? 자, 동시에 도착해야 돼. 자, 가속도는 어느 방향이야? 연직 방향이야. 자, 그러면 A의 수평방향 성분 속력. A의 속력의 수평방향 성분 얼마야? 2V0 맞지? 등속도니까. 그쵸? 그 다음에 B의 연직 방향은 얼마일 것 같아? 얼마여야 돼요? 자, 내가 수평 방향으로 간 거리와 연직 방향으로 간 거리가 뭐예요? 똑같지? 수평 방향 변이의 크기랑 연직 방향 변이의 크기가 똑같아. 똑같은 시간 동안. 그럼 평균 속력, 수평 방향 평균 속도의 크기 B랑 연직 방향 평균 속도의 B가 몇 대 몇이란 얘기예요? 1대 1이라는 얘기고, 수평 방향 평균이 얼마야? V0야. 연직 방향 평균이 얼마여야 돼? V0인데 이거는 연직 방향으로 처음에 얼마가 있었을 거 아니야? 더하기 그 P점, 최대점에서 연직 방향 속도가 얼마야? 0이지. 를 2로 나눈 거야. 그럼 얼마여야 될까? 2V0였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꼭지점에 도착했을 때 내가 1 넣으면 연직 방향으로 얼마여야 돼? 2배로 써야 되는 거야. 1대 1이려면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이 1대 1이려면 연직 방향으로 수평 방향의 2배 속력으로 썼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근데 A도 똑같지, 그치? A도 같은 높이가 최대점이지, 그치? 그럼 처음 속도가 어땠어야 된다? 연직 방향이 똑같았어야 된다 하고 나옵니다. VA는 얼마입니까? 2루트 2V0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VB는 루트 5V0가 나오네요. 그러면 2루트 2V0 분의 루트 5V0 하면 금방 나오는 것 같아. 4분의 루트 10이네요. 2번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거 보고 특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D랑 D라는 거 보고 특정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1대1 비율이라는 게 수평 방향이랑 연직 방향이랑 최고점에서 1대1이려면 수평 방향 평균 속도랑 출발한 순간부터 이 꼭지점 순간까지 수평 방향 평균 속도는 이제 물론 고점일 거고요. 연직 방향 평균 속도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라서 이게 수평 방향 처음 속도의 2배만큼 연직 방향으로 쐈어야 된다.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기억을. 어쨌든 항상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율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 47번. 살벌하게 생겼다. 답은 이제 5번인데요. 자, 이런 거 생긴 거 보면, 자, 생긴 거 특징이 뭔지 여러분 얘기해봐. 일단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뭐 어떤 특징이 있지? 뭐가 잘못돼? 빗면에 대해서 평행한 축과 수직한 축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왜? 요걸 물어보고 있잖아, 이거를.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런 느낌이라서. 자, 그래가지고, 자, 빗면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이라는 말은, 그러면 빗면에 대해 수직한 좌표랑 빗면에 대해 평행한 좌표, 젠장 하고 싶었는데, 오케이. 이렇게 하자. 이거랑 이걸 XY로 할게요. 괜찮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최대로 갔다. 그러니까 Y방향을 최대한 많이 갔다. 그럼 VY가 얼마라는 겁니까? 이때 이 순간 0이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았을 때 좋은 점은 빗면에 대해 수직하게 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일단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면 X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얼마냐? 자, 우리 가속도가 자, 요 방향으로 G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X방향은 요 방향이지. 여기 몇 도야? 60도지. 그치? 그래서 얘는 2분의 1 G가 X방향 가속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방향으로는 이게 얼마야? 2분의 루트 3 G인데 우리가 Y를 올리는 방향을 플러스로 했기 때문에 Y가 내려가는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G가 돼야 될 것 같아. 그쵸? 자, 그러면 X방향 속도를 시간에 대해 나타나면
그냥 2분의 1 GT입니다. 이거 좋다. 꿀. 그 다음에 Y방향 속도를 시간에 대해 나타내면, 자, 처음 속도가, 안 줬어? 안 줬어. 그럼 V0로 가야지 뭐. V0 빼기 2분의 루트 3 GT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 한번 보면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과 Q에서 R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Y좌표가 0에서 최대점 갔다가 다시 내려온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거 된 거잖아요. 그치? 요 시간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Y방향 속도를 이렇게 줬을 때 시간에 대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요 넓이가 어떨까요? 동일하기 때문에 Y방향 변이가 P점에서 R점까지 됐을 때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최고점인 시간이 T라고 하면 요 시간이 2T가 되겠지. 그럼 걸린 시간이 같아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우리 이거는 1학기 중간고사 내용에서 했었던 내용이라서 요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기억 맞는 말이고. 그다음 Q에서 S까지 거리. 그러니까 여기가 L인데 요건 얼마냐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자, 보자. 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아이고, TQ는 어떤 순간이에요? TQ 넣으면 VY가 0이 되는 순간이지. 그치? 요게 0이 되는 순간 찾으면 TQ는 루트 3G 분의 2V0 맞죠? 이 계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Q에 도착한 순간은 이 시간이 걸려요. 그죠? 자, 그렸을 때, 자, X방향으로는, 자, 처음 속도가 0이고, 그 다음에 나중 속도가 얼마야? 2분의 1 G 곱하기, 루트 3 G 분의 2V0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의 평균 속도 하려면 2분의 1 나눠주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X방향은 평균 속도 얼마냐? 이거 하나씩 떼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3 V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그러니까 요게 Q 순간의 X 속도거든요. 근데 처음에 0으로 출발했잖아요. 여기에다가 2 한번 나눠줘야 되는 거 확인하면 될 것 같아. 괜찮을까? 그렇죠? 자, 그럼 평균 속도 2분의 1 곱하기 루트 3 V0로 얼마큼 가는 거야? 루트 3 G분의 2V0 가면 이게 얼마라고? 이게 L입니다. 그러면 2 사라지고 3G분의 V0 제곱이 L이에요. 오케이. 내가 뭐 실수 안 했길 바라며. 근데 Y방향으로는 어때요? Y방향으로는 평균 속도가 얼마야? 처음에 V0로 쐈고 V0로 쏴서 얼마가 됐어? 0이 된 거잖아. 그럼 평균 속도 얼마야? 2분의 1 V0야. 근데 걸린 시간이 얼마야? 루트 3 G분의 2V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평균 속도가 몇 배 차이나? 루트 3배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얘는 얼마일까요? 얘는 루트 3L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평균 속도고요. 여기가 평균 속도예요. 자, 평균 속도 몇 배 차이나? 루트 3배 차이 나고 걸린 시간 똑같잖아. 괜찮습니까? 그래서 L 대 루트 3L. 그래서 니은 Q에서 S까지 거리는 루트 3L이 맞다. 니 맞는 말이고 디귿 탄젠트 세타를 보는데 자, 이때 그럼 VX는 얼마냐? VX는 얼마예요? 자, 요 순간이 얼마야? 2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2배 써주면 됩니다. 요거에 2배. 그래서 얘는 힘들다. 2분의 1 곱하기 G 곱하기 루트 3 G분의 4V0가 X입니다. 어때? R인 순간에. 그 다음에 VYR은 얼마일까? 처음에 얼마로 썼어? 플러스 V0로 쐈지. 그치? R 순간에는 마이너스 V0겠지. 이거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이때 얘는 마이너스 V0입니다. 그러면 탄젠트는 자, GG 사라지고 이거 사라져서 자, 이게 X방향이 루트 3분의 2V0고요. 그 다음에 Y방향이 V0예요.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지. 그치? 그럼 얘는 요 세타는 루트 3분의 2분의 1.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맞습니다. 기니 답은 5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힘들다. 그치? 힘들다. 근데 그냥 어느 정도로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맥시멈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이제 그지 같은 이제 포물선이 끝인데요. 좋습니다.
요거라고 쉽냐? 그렇지도 않아. 기억 일단 답은 1번이 되는데 자 31번 이거 같이 보면 자 판단을 어떻게 해? A랑 B를 뭘 줬어? 움직이는 방향을 줬어요. 도는 방향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이때 뭘 줬냐면 가속도의 Y 성분을 줬어요. 자 근데 우리가 구심 가속도의 특징이 뭐였냐면 자 우리가 X를 시간에 대해서 R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됐었냐면 X를 시간에 대해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R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뭐 이렇게 됐었다? 그 다음에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됐는데 결론은 이거야. 뭐냐면 변위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이거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곱하기 xt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변위 방향, 그러니까 x 방향으로 뻗은 방향에 마이너스 9, 그러니까 x 방향으로 뻗은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구심 가속도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운동을 하잖아. 자, 그 원운동을 할 때, 자, 내가 여기다 쳐봐. 야, 여기 있으면 이렇게 내가 가고 있다 쳐봐. 구심 가속도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에 있어. 그럼 구심 가속도, 구심력의 방향은 왼쪽으로 하는 방향이에요. 내가 원점에 대해서 오른쪽 위로 있어. 그러면 구심 가속도 방향은 왼쪽 아래 방향이에요. 이해됐어? 자, 그런데 가속도가 자, Q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가속도가 플러스가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Y가 뭐라는 거야? Y가 음값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구심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구심가속도 Y의 구심가속도 성분이 구심가속도의 Y 성분이 마이너스다. 무슨 말이야? Y가 양값이라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원운동이라는 것의 특성이 내가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으로 구심력, 오른쪽 위에 있으면 왼쪽 아래로 구심력,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구심력, 아래에 있으면 위로 구심력. 그래서 내가 원점에 대해 변위 방향의 정반대 방향이 구심력, 구심 가속도의 방향이에요. 그게 이제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위 방향의 정반대 방향인 거야. 구심력, 구심 가속도 방향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방향의 반대 방향인 거예요. 이해됐어?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그렇게 붙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래서 AY가 양값이야. AY가 양값이야? 그럼 Y가 음값이라는 거예요. AY가 음값이야, Y가 양값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P 같은 경우는 어떤지 보면 P는 바로 Y가 양값이 되는. 그러니까 A는 Y가 소리. Y가 양값이 되는 게 얘잖아요. B잖아요. B가 뭐예요? B는 P다. B가 P구나. 그 다음에 Q는 Y가 어떻게 돼요? Q는 Y가 음값이 되는 거. 이렇게 되겠지. A가 Q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Q는 A. 기억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B의 속력. 자, 여기서 여러분, B 같은 경우는 주기가 얼마예요? TB가 얼마냐? 요 점선이 그냥 4파이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속력을 물어보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가속도 우리 P 같은 경우 가속도의 최대 크기 얼마야? 마이너스 3 써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가속도의 Y 방향 최대 크기가 3, X방향 최대 크기도 3일 거고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일까? 3일 거예요. 그래서 R 오메가 제곱이 3이라는 얘기야. B에 대해서. 괜찮을까요? 근데 여기서 속력 물어보잖아. 그럼 나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면 뭐 R분의 V제곱 이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떨까? 얘를 R 오메가와 오메가의 곱으로 가보는 거야. 그럼 R 오메가는 뭐예요? V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V 곱하기 오메가가 얼마래? 3이래. 자, 그러면 V 곱하기 자 오메가는 여기서 얼마냐면 우리 오메가는 주기분의 2파이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B 같은 경우는 4파이였고요, 주기가. 그 다음에 이걸 2파이로 나눈 게 얼마다? 3이다. 그럼 V는 얼마예요? V는 6이구나.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B의 속력은 6이다. 그 다음에 T는 3파이 초일 때, 자, 얘가 B 주기가 얼마라고? 4파이였거든요. 자, 4파이에 4분의 3만큼 가면 여기 있네? 요거다. 플러스 X 방향이구나. 기억 답 1번.
디귿 같은 경우 좀 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예, 좋아요. 근데 44번, 야, 이 그지가 생긴 건 뭐냐? 우리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자, 중력의 크기는, 우리 혹시 위성이 돌 때 질량 바뀌나요? 안 바뀌겠지. 뭐에 따라만 영향을 받을까? 거리. 중심으로부터, 행성 중심으로부터 거리까지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9F에서 출발해서, 이 B라는 애 먼저 볼게요. T2가 걸리면 F가 되고요. 제일 어떻게 되는, 가까워지는 거야, 멀어지는 거야? 제일 멀어지는 거야. 다시 제일 가까워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t2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 주기는 2t2가 tb인 거야. 근데 A는 어떤지 보면 A는 EF, 중력이 제일 작을 때, 제일 멀 때지. 그래서 제일 가까워진 시간 8F. 반지름이 얼마가 된 건가요? 절반 된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다시 돌아오면 T1이 뭐야? T1이 A의 주기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어진 게 T2가 루트 2 T1이래. 그죠? 그러면 TB는 2 루트 2 T1이겠구나. 그치? 맞지? 그쵸? 그럼 얘는 TB는 2 루트 2 TA가 되겠지. 그치? B가 A 주기의 몇 배야? 2 루트 2배. 자, 주기는 반지름이 몇 배라 했지? 아래 2분의 3승배라 그랬죠. 그쵸? 기억해야 된다. 자, 그럼 얘가 얼마야? 반지름이 2배구나. 긴 반지름이 그냥 R로 할게요. 귀찮아. R2, RB가 RA의 몇 배? 2배구나. 그래서 기억이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B의 최소값과 RA 최대값을 볼 건데요. 자, 얘네들은 지금 보면, 자, B 같은 경우는 가장 멀 때, 가장 멀 때가 F죠. 그죠? 그럼 가장 가까울 때 몇 배예요? 3배인 거예요. R 대 3R 뭐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A 같은 경우는 가장 멀 때가 가장 가까울 때 몇 배요? 2배인 거야. R'인데 뭐 2R'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긴 반지름이 B가 A의 2배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2, 3 2랑 3 나왔으니까 얘를 뭐 간이 이렇게 해볼까? 12R 그 다음에 우리 긴 지름이다. 긴 지름 합시다. 긴 지름이 12R 그럼 얘 6R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긴 지름으로 나눈 거야. 그치? 괜찮을까? 자, B가 가장 멀 때는 R이고 가장 가까울 때 3R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 길이가 12R이네. 그러니까 R 하지 말고 1대3 해야 되겠다. 소리. B가 가장 가까울 때 1이고 가장 멀 때 3이라며. 그치? 긴 지름이 얼마라고? 12R이잖아. 그럼 가장 가까울 때가 얼마야? 3R이고 가장 멀 때가 9R인 거야. 괜찮을까요? 괜찮아? 나 서커스 아니 혹시? 괜찮아 맞니? 오케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긴 지름이 6R이죠. 그쵸? 근데 가장 가까울 때가 가장 멀 때 몇 배야? 2배였지. 가장 멀 때 가장 가까울 때 2배였지. 그치? 6R이니까 2R 대 4R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전체 길이를 고정해야 편할 것 같아서. B의 긴 지름을 12R로 두고, 긴 지름이 B가 A의 2배잖아. 그치? 그럼 전체를 12R, A는 6R로 둔 거야. 그걸 몇 대면 수로? 1대3, 1대2로 나눠야 돼가지고. 그래서 3R, 2R, 4R, 9R은 실제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RB의 최소값은 얼마야? 3R. 이라고 하면 RA 최대값은 4R이지. 그거보다 크진 않아. 그래서 니은 틀렸고. 질량은 B가 A의 뭐야? 근데 얘가 지금 보면 여기 크기를 줬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B가 얼마일 때? B가 3R 거리일 때. 자, 그래서 9R 제곱분의 G 라지 M B 했을 때 이게 얼마라고? 9F다. 그 다음에 A가 제일 가까울 때 2R이죠. 4R 제곱분의 G 라지 M A 했던 이게 얼마래? 8F다. 그러면 MB 대 MA가 81대 32구나. 맞네. 길이 3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괜찮지? 빡세지, 그치? 이런 문제 근데 실제로 나와요. 실제로 많이 나와요, 이거. 실제로 많이 나와, 이런 거. 알아두시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이제 그지 같은 이제 마도성 문제들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 자, 저희 편안한 문제 3번이 되는데요. 자, 우리 지금 뭐라고 했어요? 선팽창 계수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지, 그쵸? 그러면 변화량이 A가 작은 거예요. 길이 변화량이 A가 B보다 작다. 그냥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바이메탈의 온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는 높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A가 선팽창 계수가 작다라고 했잖아, 그쵸? 근데 B가 자 우리 길이 변화량이 B가 많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변했지, 그치? A는 조금 변했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A가 겁나 짧아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A가 겁나 짧아진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봐. 뭐라 그랬어 여기? 선팽창 계수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잖아. 변화량이 누가 커야 돼요? 변화량이 B가 더 커야 돼. 자, 그래서 델타 L이 길이의 변화량이 B가 더 큰 거여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짧아진 거라고 하면 어떻게 돼? 이게 짧아진 거면 A의 선팽창 계수가 더 커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얘는 길어진 거여야 돼. 다시 선팽창 계수가 누가 작아? A가 작지, 그치? 그럼 A 쪽으로 휘었다라고 하면 선팽창 계수가 작은 쪽으로 휘었다라고 하려면 늘어난 거여야 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온도가 낮아진 거였어. 그럼 길이가 짧아진 거지. 그럼 이렇게 되려면 선팽창 계수가 큰 쪽으로 휘어지는 건 거야. 그래서 얘는 온도가 높아진 거인 겁니다. 다시 이해됐어? 얘가 고온. 온도는 나에서 높다. 얘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전력의 특정 온도 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끊어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다시 붙어. 높아지면 끊어지고 낮아지면 다시 붙어. 그래서 밥솥 같은 거 있잖아요.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때 이런 걸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석을 썼었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거. 다리미 같은 거. 적정한 온도. 딱 그거보다 높아지면 끊어지고 낮아지면 다시 붙어. 끊어지면 붙어. 그래서 얘가 온도가 이런 느낌으로 조절이 되지. 이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맞는 말 3번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답은 1번인데요. 자, A랑 B랑 봤을 때 자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자 우리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단위 시간당 열의 이동량. 자 여기에 맨 앞에 붙는 게 뭐가 있었지? 열전도율이 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 뭐가 붙어? 델타 T가 붙지, 그치? 그 다음에 뭐가 붙어? 면적 A가 붙지, 그치? 그 다음 길이는 어떻냐? 길을수록 안 좋았지. 여러분 이거 머리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언제든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A랑 B랑 물어볼게. A를 통해 흘러가는 단위 시간당 열의 양이랑 B를 통해 흘러가는 열의 양이 같을까 다를까? 같아야 돼요. 우리가 직렬이잖아.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무슨 설명 드렸냐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같을 필요가 없어. 병렬이잖아. 그쵸? 같을 필요가 없어, 병렬이면. 근데 직렬에서 흐름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오케이? 직렬에서 흐름은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델타 T분의 델타 Q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KA 곱하기 델타 T. 자, A는 몇 도 차이 나냐? 100도랑 50도니까 50이에요. 그 다음에 면적 A로 똑같다고 했고, 그 다음에 LA가 있어요. A가 더 길지, 그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열전도율 KB, 그 다음에 온도차이 50이고요. 그 다음에 면적 A로 동일하고 길이는 짧어. 이게 같다며. 그럼 뭐가 같은 거야? LA분의 KA랑 LB분의 KB가 같은 거야. 봐봐. 근데 자 분모는 누가 커요? 분모는 좌변이 크잖아. 그럼 분자도 좌변이 커야 되는 거지. 그래서 KA가 KB보다 커야 됩니다. 기억이 그래서 맞는 거야. 괜찮을까? 다시 처음에 뭐부터 세웠어? 뭐가 똑같다? 열이랑 단위 시간당 열이 통과하는 양은 똑같은 거야. 직렬이니까. 병렬은 다를 수 있고 다를 거예요. 근데 직렬은 같아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직렬은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양쪽 끝에 온도 변화량이 100에서 50, 50에서 0 똑같았어요. 그 다음에 면적, 이 넓이 자체는 똑같아 보여. 넓이는 같다고 나와. 좀 단면적이 같고, 그치? 단면적 같고. 그 다음 길이는 A가 더 길다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열전도율 KA가 더 긴 겁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그러면 가에서 같은 시간 동안 전달하는 양은 A랑 뭐라고? B랑 같은 거예요. 직렬이니까. 직렬로 딱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연결된 전체 단열 성능. 그러면 누가 단열 성능이 좋다라고 하면 뭐가 델타 T분의 델타 Q가 어떻다는 거야? 델타 Q가 작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가는 열전도율이 큰 게 길어요. 그 다음에 나는
열 전도율이 큰 게 짧아. 누가 전도가 잘 될까? 가가 더 잘 되겠지. 다시 A랑 B 중에 열 전도율 누가 크다고? A가 더 크다고. 자, A라는 열 전도가 잘 되는 소재가 길고 B라는 열 전도가 안 되는 소재가 짧아. 여기서는 가에서는 나에서는 A라는 열 전도가 잘 되는 소재가 짧고 B가 길어. 그러면 열 전도가 가에서 잘 되니까 단열은 나에서 잘 된 거야. 오케이? 단열은 전도 대류 복사를 막는 게 단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열 전도가 누가 잘 된다고? 가가 잘 되니까. 가가 잘 되기 때문에 어떻다? 단열은 나가 우수한 거지. 가에서가 나에서도 안 좋다. 단열은.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 다음 뒤에 있는 두 문제인데, 자, 3번. 자, 이거 그냥 뭐 장난으로 내봤어. 자, Q는 뭐냐? Q는 CM 델타 T. 뭐, 어떻게 외우라고? 시멘트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지 않아? 그치, 맞지? 자, 근데 이때, 자, 혹시 주고받은 열 같아, 달라? 같아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Q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비열 C. 자, C 곱하기 물체 A의 질량 200g, 0.2kg 할게요. 그 다음에 120이 얼마가 됐어? 40이 됐지, 그치? 우리 열평형이라 하면 뭘 의미해요? 온도가 같아져서 더 이상 열을 주고받지 않는 상태예요. 자, 120에 40 얼마? 80 변한 겁니다. 자, CMT 했어요. 자, CM 델타 T다, 정확히 말하면. 자, 우변은, 자, 비열이 4.2, 뭐, 킬로씩 떼자. 생략, 곱하기 몇 그램? 400g, 0.4. 온도 변화, 20이 40 된 거지, 20. 근데 뭐, 이거, 뭐야? 되게 쉽네. 이렇게 하면 2고, 이렇게 하면 4네. 그래서 C는 4.2 곱하기 얼마? 2분의 1. 그래서 2.1 킬로줄 퍼 킬로그램 도시인데 뭐 어쨌든 2.1만 쓰면 맞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 얘는 조금 까다로운 상황인데, 자, 얘는 다시 3번이고요. 자, 여러분 한번 이해 한번 해봐. 자, 우리가 PV인 NRT 있잖아요. 자, PV인 NRT는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자, PV는 뭐였지? P는 압력이고 V는 부피야. T는 절대 온도야. N이 뭐야 그냥? 몰수입니다. 몰. 기체 몰. 그러니까 그냥 양이야, 양. 그 다음에 R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R은 그냥 숫자야. 이거 달라지진 않아. 근데 N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어떨 때? 열려있는 경우. 오픈되어 있을 때. 그럼 얘는 그 기체 분자가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얘가 지금 뭔 힌트가 있냐면요. 열기구.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열기구가 풍선이 아니잖아. 열기구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알죠? 이렇게 하고 불 이렇게 하잖아. 뭐 뭔지 알지, 그치? 이거 열려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열려 있을 때 온도가 높아지면 압력도 막 커질 거잖아요. 일단 여기에 주어진 조건이 열기구 내부의 부피는 일정하게 유지가 됐어. 근데 만약에 그러면 닫혀 있어. 그리고 강철이야. 부피가 고정돼 있고 닫혀 있어. 그러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압력 높아져야 되겠죠, 그쵸? 얘 지금 열려 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온도가 높아지려고 하면 뭐가 높아질까요? P가 높아지려고 할 거 아니야. V는 일정이잖아, 그치? 자, 뭐 얘 어떻게 하려고 해?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아지려고 해요. 근데 주변에 대기압과 평형을 이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려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열려 있는 경우 압력은 대기압과 평형을 이루어요. 그래서 P는 P0로 거의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는 자동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압력이 높아졌어? 그럼 퍼져,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밀도가 낮아질 거야. 열기구가 떠오르잖아요. 왜 떠오를까? 밀도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차지하는 공간에 바깥 대기의 부피, 각각 대기가 차지하는 걔네들의 중력보다 가벼운 경우 뜨는 거야. 그래서 밀도가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P는 P0로 거의 고정이고요. 근데 이 경우에 우리가 V는 어떻게 돼 있어요? V0로 고정되어 있다고 했어. 근데 N은 어떨까요? N은 변동 가능하죠. 변동 가능. 그래서 이때 우리 자 밀도라고 얘기해봤어. 여기 지금 밀도가 나와 있는데 밀도가 처음 밀도의 5분의 4배라고 했어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요. 근데 부피가 바뀌었나요 혹시? 부피는 지금 고정인데. 근데 질량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5분의 4배 됐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 PV는 nRT 생각을 했을 때, 자 P는 어때? 대기압. 열려 있잖아요, 그치? 대기압과 평형을 이룰 거야. 자 V는 어때? 고정이지, 그치? 그쵸? 근데 이때 R은 상수잖아, 그치? 자 N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N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감소했다는 거지, 그치? 질량이라는 게 결국에는 입자 개수 n에 비례할 거잖아. 몰수에 비례할 거잖아. 그쵸? n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n이 5분의 4 n이 되었다 치자. 자 그러면 t는 몇이 돼야 될 것 같아? 4분의 5 t가 될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 요 세팅은 뭐냐면 열려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세팅은 열려있지 않은 경우인데, 열려있는 경우 그렇다. 열려있는 경우, 공간이 열려있는 경우 오픈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입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입자의 개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부피 자체는 고정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열려있기 때문에 압력이 대기압과 평형을 이뤄서 거의 고정인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좀 까다로운 거야. 그래서 좀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골라왔어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4분의 5t가 됐어. 처음에 7도지, 그치? 7도면 우리 마이너스 273도씨가 0켈빈이에요. 그러면 7도씨는 얼마냐? 280켈빈이지, 그치? 그쵸? 그럼 절대온도 몇 배 됐대? 4분의 5배 됐으니까 47, 28이니까 350켈빈 될 거잖아. 그러면 70도가 증가해야 되니까 77도씨 기억 맞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은 열기부 내부의 압력은 일정하다. 왜? 열려있기 때문에. 열려있어서 대기압과 평형을 이룹니다. 대기압 평형. 니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디귿. 이거 자 PV를 T로 나눠놓은 게 이게 뭐냐? NR이거든? 자 이때 이거 일정한가요? 이거는 닫혀있을 경우 일정합니다. 근데 열려있기 때문에 어떨까? 열려있음. 그래서 N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일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얘는 닫혀있을 때 일정한 거야. 닫혀있을 때, 그러니까 몰수가 고정되어 있을 때 일정. 바깥과 차폐를 내놔서 못 나가, 들어오지도 않고 못 나가, 그러면은 일정합니다. T분의 PV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P분의 nRT가 PV와 T의 PV를 T로 나누는 게 상수로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열려있기 때문에 N이 바뀌죠. 그래서 상수로 못 쓰는 거예요. 오케이? 좀 세팅이 좀 신기하다는 거 기억 한번 해주세요. 요 정도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그냥 너무 힘들었는데 잠깐 쉽시다. 29분이 쉬었다가 39분에 마치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